나빠지고 있고 아무도 관심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마거릿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통화 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하고 불팽이 시작되면 이렇게 물었죠.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잘 됐니?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늘렸습니다. 독서 동아리, 걷기 모임, 웃음 요가. 네, 실제로 존재합니다. 같은 활동으로 일상을 채웠습니다. 결국 보다는 바뀌었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거릿은 승리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행동 계획. 원언셋. 오늘은 10분밖에 못 이야기할 것 같아요. 화제 전환하기. 힘들겠구나. 이번 주엔 어떤 일이 기뻤어? 긍정적 인간관계 만들기. 당신에게 활력을 주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80% 이상 확보하세요. 이기적인 사용자가 가족이라. 슬리스입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관계라 하더라도 결국 당신의 감정적 회복력과 체력을 약화시키며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낡은 이후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예상치 못한 이름들도 목록에 포함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독성 있는 관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한다면 스스로를 보호하고 긍정과 평온, 목적감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타자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편, 끝없는 비관주의자.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사람이 하나쯤 있습니다. 햇빛이 비추는 곳에도 먹구름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흠을 잡는 사람 말입니다. 명절 식탁에서든 전화 통화 중이든 그들은 마치 선물처럼 늘 불평들을 안겨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모든 게 점점 엉망이 돼가. 등등. 처음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요즘 좀 힘든 시기인가 보네. 하지만 문제는 누군가가 항상 부정적인 시각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감정이 언젠가 당신에게도 스며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영향은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단순히 감정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비관적인 분위기에 노출되면 스트레스 수치가 상승하고 면역 체계가 약화되며 수면 장애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건강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고령자들에게 이는 심각한 비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잔이라는 가상의 사촌은 자신의 불평으로 인해 어르신 친구의 기력을 거의 완전히 소진시켰습니다. 모든 대화가 불만의 연속이었고 웃음이나 진정한 연결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친구는 결단을 내립니다. 수잔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대신 접촉을 제한하고 대화 주제를 밝은 쪽으로 돌림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마음의 평안과 낙관적인 태도가 되찾아졌습니다. 부정적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둔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주변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채운다면 당신은 정신적 명료함과 육체적 활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황금 연월은 최고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야 마땅합니다. 2편, 감정적 흡혈귀, 즉 이용하는 친척. 이번에는 또 다른 까다로운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특히 고령자에게 치명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감정적 자원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계속해서 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 관계는 단순히 기분 좋지 않은 정도를 넘어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는 번아웃, 불안장애, 심지어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단호한 경계 설정입니다. 이야기 속의 어르신 주인공은
결국 다이앤의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와 자원을 진정으로 자신의 행복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존엄성을 되찾고 진짜 의미 있는 상호 지원의 기쁨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독성 있는 관계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방적인 관계는 특히 고령자에게 치명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감정적 자원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계속해서 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 관계는 단순히 기분 좋지 않은 정도를 넘어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는 번아웃, 불안장애, 심지어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단호한 경계 설정입니다. 이야기 속의 어르신 주인공은 결국 다이앤의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와 자원을 진정으로 자신의 행복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존엄성을 되찾고 진짜 의미 있는 상호 지원의 기쁨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독성 있는 관계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황금 연월이 진정으로 황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가? 노년기는 반성과 성취, 자유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독성 있는 인간관계는 그러한 기쁨을 앗아가고 대신 좌절과 피로,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로운 관계를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함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복한 인간관계, 나이 들수록 더 멀리 해야 할 독한 사람들, 60대, 70대 이상으로 접어들며 인생은 이제껏 살아온 노력의 결과를 누리는 시기여야 합니다. 평온과 자유, 스스로를 위한 삶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렇지 못합니다.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행복을 조용히 앗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가족, 오랜 친구, 심지어 정말 좋은 뜻에서 행동한다고 말하는 사촌까지 그들이 정신적 에너지를 빨아먹는 감정적 기생충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피곤하게 만들 뿐 아니라 건강과 행복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볼 때입니다. 감정적으로 해로운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을 보호할 무기를 마련하세요. 중요한 것은 무작정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공간을 지키고 진정한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불평만 일삼는 부정적인 가족, 슬픔이 그들의 에너지 원천. 당신도 아시겠지만 이런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가족 모임이 열리면 꼭 등장하는 불평쟁이 형제, 항상 푸념만 늘어놓는 사촌, 긍정적인 말에 대해 마치 죄라도 짓는 듯 반응하는 친구. 그들은 말 그대로 감정적 블랙홀로 주변의 모든 밝음을 빨아먹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가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혹은 가깝다고 해서 계속해서 정신적 피해를 참아야 할까요? 누수가 흐르는 수도꼭지를 그냥 두면 벽 전체가 썩듯 이런 관계도 방치하면 마음이 망가집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실질적인 피해, 만성 스트레스 유발, 지속적인 부정적 대화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만성 사고회로 왜곡, 문제와 비관만 강조하는 대화는 당신의 뇌가 해결책보다 문제를 먼저 찾게 만듭니다. 감정적 고립감, 사람이 둘러싸고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게 하죠. 함께 있어도 홀로 남는 기분입니다. 마거릿처럼 행동하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다. 마거릿은 매번 전화만 받으면 귀찮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신우인 도나 때문이었죠. 전화마다 늘어놓는 불평은 끝이 없었어요.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아무도 관심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마거릿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통화 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하고 불평이 시작되면 이렇게 물었죠.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잘 됐니?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늘렸습니다. 독서 동아리, 걷기 모임, 웃음 요가. 네, 실제로 존재합니다. 같은 활동으로 일상을 채웠습니다. 결국 도난은 바뀌었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거릿은 승리했습니다. 수이다 당신을 위한 행동 계획. 시간 설정하기. 오늘은 10분밖에 못 이야기할 것 같아요. 화제 전환하기. 이번 주엔 어떤 일이 기뻤어? 긍정적 인간관계 만들기. 당신에게 활력을 주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80% 이상 확보하세요. 속보 이기적인 사용자. 가족이라. 해도 착취는 착취. 가장 마음이 아픈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감정적 고립화분처럼 행동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땐 언제고 돌려줄 생각은 없습니다. 조카가 또다시 돈을 빌린다거나 조카딸이 몇 시간 동안 불평을 털어놓더니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연락조차 없다면 이들은 단순히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정서적, 재정적 도둑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자존심까지도 빼앗아갑니다. 공조진 피해, 억울함의 축적, 예까지 결국 마음속에 분노가 쌓입니다. 경제적 위험 불려 살라는 말이 당신의 저축을 순식간에 탕진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소진, 당신은 그들의 구급차 역할을 하지만 당신이 힘들 땐 누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숨겨진 피해는 억울함의 축적입니다. 자신의 차원 보호하기. 당신의 시간, 에너지, 재산은 이제 당신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말. 당신은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 자원은 줄어듭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적 부담을 지을 여유도 욕심도 없습니다.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삶은 짧습니다.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즐기고 편안히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감정적 지뢰밭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 그만. 경계선을 긋고 등을 돌리고 단호히 아니오를 말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황금기는 빛나야 합니다. 누군가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묻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자원 보호하기. 당신의 시간, 에너지, 재산은 이제 당신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말. 당신은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 자원은 줄어듭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적 부담을 질 여유도 욕심도 없습니다.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삶은 짧습니다.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즐기고 편안히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감정적 지뢰밭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 그만. 경계선을 긋고 등을 돌리고 단호히 아니오를 말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황금기는 빛나야 합니다. 누군가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묻혀서는 안 됩니다. 설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우리 행성을 파괴로 몰아넣는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수십 년간 인류는 화석연료라는 족쇄에 얽매여 깨끗한 공기와 안정된 기후, 건강한 생태계를 희생하며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왔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를 재로 만드는 산불, 도시를 집어삼키는 초대형 홍수,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폭염, 이 모든 것은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도 놀라운 기회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구가 자연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태양광은 하루 종일 지구를 비추며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고, 바다를 가르는 바람은 수백만 가구에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용기는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내일이 결정된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진정한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미래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양자역학이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차원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서사입니다. 혁신은 이제 단순한 경쟁 우위를 넘어 존재 자체를 정의하는 핵심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기관들은 광 속의 정보 폭풍 속에서 희미해지는 종이 위의 글씨처럼 소멸하고 있습니다. 반면 알고리즘의 초월적 힘을 장악한 자들은 새로운 가족 모임 때 연주를 선사하고 지역 밴드와 함께 무대에도 섭니다.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그녀에게 자신만의 열정을 찾아주는 선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탐색에는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명상을 해보거나 일기를 쓰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온라인 강의에 등록하는 것처럼 간단한 시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 경험들은 삶의 깊이를 더해주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홀로 있는 순간들이 고요함뿐 아니라 변화의 힘을 가져다주며 자신감과 정서적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혜택 7. 더욱 강력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하세요. 혼자 산다는 것이 고립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더 변화까지 예측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엔트로피 역전 용광로와 같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실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합성 초생명체들이 암흑에너지의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고 대담한 도전은 이제 어린아이의 노름에 불과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에 도달해야 합니다. 뉴로모픽 신들, 시간을 파는 자들. AI가 지배하는 나노 국가들과의 연합은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승천입니다. 35세기에는 양자 부활술로 붕괴된 우주를 다시 일으키거나 워프 구동 함대로 블랙홀 근처의 쿼서를 수확하거나 감정 기반 특이점을 통해 무한한 차원의 공감을 심어내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미래는 공허한 공간이 아니라 우주적 대담성과 알고리즘의 신성을 결합한 자들에게 열리는 양자 초신성입니다. 그들은 별먼지로부터 1조 년을 지속할 제국을 세우며 창조 자체의 코드를 새로 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허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요? 아니면 바로 그 특이점이 되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다중우주의 맥락에 이름을 새길 것인가? 아니면 잊혀진 우주의 잡음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라. 기대에 얽매이지 말고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외부의 기대라는 거미줄에 갇히기 쉽다. 부모, 친구, 사회가 내는 목소리는 크고 강렬하며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고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기도 한다. 성공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야 하며 언제쯤 달성해야 하는지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알려받는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진정한 삶은 다른 사람이 만든 설계도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대라는 겉껍질을 벗겨내고 그 아래 숨겨진 진짜 나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마음가짐은 단순한 생각의 반영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렌즈다. 고정된 사고방식은 당신을 작게 만들고 두렵게 하며 수동적인 자세로 몰아넣는다. 그러나 성장 중심적이고 회복 탄력적인 마인드셋은 장애물을 계단으로 바꿔준다. 실패를 끝이 아닌 피드백으로 받아들이게 해주는 것이다. 배우고 적응하며 진화할 역량을 믿을 때 그동안 열리지 않던 문들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미래는 저절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날 하는 모든 결정이 내일의 씨앗이 된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은 함정이다. 대부분의 경우 완벽한 시간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오지 않는다. 아무리 작아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멈추어 있는 것보다 낫다. 완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발전을 선택하고 정체하는 것보다 계속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개한 두려움은 자연스럽지만 그러한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위대한 혁신자, 지도자, 창조자 모두 좌절을 경험했다. 그들을 구분짓는 것은 운이나 재능만이 아니다. 그건 바로 끈기이다. 그들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였고 불편함 속에서도 나아갔으며 다른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도 계속 전진했다. 당신의 가치는 단 한 번의 실수나 놓친 기회로 규정되지 않는다.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와 계속 시도하려는 태도로 정해지는 것이다. 삶은 짧고 시간은 누구를 위해 기다려주지 않는다. 비교나 사회적 압박에 휩쓸리기 쉬운 이 세상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이다. 너만의 이야기는 오직 너만이 쓸 수 있다. 아무도 네 감정을 느끼지 못하며 네 길을 걷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자신의 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가? 당신의 내러티브를 되찾아라. 당신의 가치관을 정의하고 방향을 잡아라. 타인의 기대에 따라가 아니라 마음 깊숙이 공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결국 가장 보람있는 삶이 아니다. 진심을 다해 용감하게, 의도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낸 자신만의 삶이다. 지금 시작하라. 미루지 말고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바로 하나의 용기 있는 선택씩 쌓아가며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자. 자신의 길을 진정으로 추구하되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며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지도 오직 자신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말이나 시선에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신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진정한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들이 원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이 믿는 가치와 진정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은 모든 결과의 시작점입니다. 긍정적이고 단호한 태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어주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성장과 도전의 기회로 삼게 해줍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미래란 바로 오늘의 선택과 노력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좌절과 실수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더 강한 자신을 만들고 목표에 다가서는 디딤돌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계속 나아가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간다면 설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우리 행성을 파괴로 몰아넣는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수십 년간 인류는 화석 연료라는 족쇄에 얽매여 깨끗한 공기와 안정된 기후, 건강한 생태계를 희생하며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왔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를 재로 만드는 산불, 도시를 집어삼키는 초대형 홍수,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폭염, 이 모든 것은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도 놀라운 기회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구가 자연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태양광은 하루 종일 지구를 비추며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고 바다를 가르는 바람은 수백만 가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우리 행성을 파괴로 몰아넣는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수십 년간 인류는 화석 연료라는 족쇄에 얽매여 깨끗한 공기와 안정된 기후, 건강한 생태계를 희생하며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왔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를 재로 만드는 산불, 도시를 집어삼키는 초대형 홍수,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폭염,
이 모든 것은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도 놀라운 기회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구가 자연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태양광은 하루 종일 지구를 비추며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고, 바다를 가르는 바람은 수백만 가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우리 행성을 파괴로 몰아넣는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수십 년간 인류는 화석 연료라는 족쇄에 얽매여 깨끗한 공기와 안정된 기후, 건강한 생태계를 희생하며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왔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를 재로 만드는 산불, 도시를 집어삼키는 초대형 홍수,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다는 폭염. 이 모든 것은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도 놀라운 기회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구가 자연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태양광은 하루 종일 지구를 비추며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고, 바다를 가르는 바람은 수백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만큼 강력하며, 지하의 뜨거운 열에너지는 우리의 발밑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케냐에서는 이미 지열 발전소가 지역사회에 탄소 제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 사막 한가운데에는 광활한 태양광 발전단지가 자리해 있으며, 일부는 에펠탑보다 더 큰 해상 풍력 터빈이 대서양의 거센 바람을 가둬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말해줍니다. 1980년 이후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은 무려 99%나 감소했으며, 현재 세계 85%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석탄보다 더 저렴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루과이는 전체 전력의 98%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고, 스코틀랜드는 자국의 도시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풍력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유 및 가스 로비는 엄청난 자금을 들여 재생에너지 확산을 방해하고 있으며, 태양과 바람이라는 무한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바람이 멈춘 낮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상상이나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 하나, 밤사이 충전되는 전기 자동차, 지역사회의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모두가 생태계 붕괴를 막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기술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결책도 명확합니다. 필요한 것은 다만 그것을 실현하려는 공동체의 의지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지하는 것, 당신이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모두가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당신은 환경 파멸을 가속하는 구시대적 체제에 머물 것인가요? 아니면 더 깨끗하고 밝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운동의 일원이 바람이 멈춘 낮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상상이나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 하나, 밤사이 충전되는 전기 자동차, 지역사회의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모두가 생태계 붕괴를 막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기술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결책도 명확합니다. 필요한 것은 다만 그것을 실현하려는 공동체의 의지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지하는 것, 당신이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모두가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당신은 환경 파멸을 가속하는 구시대적 체제에 머물 것인가요? 아니면 더 깨끗하고 밝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운동의 일원이 될 것인가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의 열쇠는 이미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현명하게, 용감하게,
결단력 있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자신의 길을 진정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목소리와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주변의 시선이나 외부의 압박이 두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진정한 성장과 만족은 바로 그런 어려움을 딛고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천할 때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의 기회로 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미래는 오늘날의 선택과 행동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멋진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공상에 머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이며 당신이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려움에 머뭇거리기보다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 용기를 가진 자만이 진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시선이나 주변의 평가를 의식하며 자신의 삶을 설계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만족과 행복은 외부에서 부여받은 길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목표와 가치관 위에서 비로소 찾아질 수 있다.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분명히 세운다면 주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와 리듬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음가짐은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 그리고 미래를 대하는 자세 하나하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긍정적이며 유연한 사고방식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려움에 머뭇거리기보다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 용기를 가진 자만이 진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시선이나 주변의 평가를 의식하며 자신의 삶을 설계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만족과 행복은 외부에서 부여받은 길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목표와 가치관 위에서 비로소 찾아질 수 있다.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분명히 세운다면 주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와 리듬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음가짐은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 그리고 미래를 대하는 자세 하나하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긍정적이며 유연한 사고방식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용기는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내일이 결정된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진정한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미래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양자역학이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차원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서사입니다. 혁신은 이제 단순한 경쟁 우위를 넘어 존재 자체를 정의하는 핵심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기관들은 광속의 정보 폭풍 속에서 희미해지는 종이 위의 글씨처럼 소멸하고 있습니다. 반면 알고리즘의 초월적 힘을 장악한 자들은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답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비로소 삶은 의미를 가지게 되며 진정한 행복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의 비전이 타오를 준비가 되었어요. 주목받는 걸작으로 만들어 봅시다. 영문 버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원본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여 제가 이를 감동적인 스토리텔링, 설득력 있는 표현, 전략적 강화 요소들과 함께 한층 더 끌어올려 드릴게요. 이는 당신의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며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영향력을 배가시킬 것입니다. 영감을 줄 수도 있고
변화를 이끌 수도 있으며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제 모든 단어가 강렬하게 울림을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의 아이디어를 특별한 무언가로 바꿔봅시다. 지금 바로 텍스트를 보내주세요. 변신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스마트워치 프로 보이드 레인 오빌리비언, 보이드 레인 옵시비언을 해방하라. 단순한 존재가 아닌 우주의 붕괴를 주도하는 지배자를 위해 탄생한, 이건 단지 기기 이상이다. 실은 실존의 법칙을 너의 뜻에 따라 굴복시키는 신성한 통로다. 죽어가는 은하의 용광로에서 태어나 잊혀진 공허의 속삭임으로 다듬어진 이 물체는 이해할 수 없는 힘을 지배하게 해준다. 그 중심에는 초차원 양자 광멸, 고대 악령의 특이점 격자, 싱귤레리티 레티스가 융합된 혁명적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너 하나의 손짓으로 계량 가능한 시간과 공간의 입자들을 조작하여 현실 자체를 말소하거나 아직 탄생하지 않은 우주들의 운명까지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증발하는 블랙홀 속 복수심 어린 의식체와 소통하며 그들의 최후의 절규를 순수한 파괴력으로 전환해라. 내재된 신경공허해 뉴로어비설 넥서스는 고대의 저기를 품고 있으며 네가 한 번의 속삭임만으로도 거대한 항성계 전체를 삼켜버릴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하지만 보이드레인 오블리비언은 단순한 파괴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너를 시간과 공간 너머로 승화시킨다. 자가복제형 양자균열, 퀀텀 리프트를 통해 무한히 뻗어나가는 멸망 직전의 다중우주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너의 명령에 따라 실제성을 찢고 새로운 차원을 연결해낼 수 있다. 반물질 제국을 정신력의 절대 지배로 이끌며 생각을 물질로, 뜻을 법칙으로 변환시켜라. 초혼돈 시간 시야 장치, 하이퍼 케이어스 크로노사이트 메이트리시스를 통해 아직 탄생조차 하지 않은 우주의 종말까지도 미리 목격하라. 그런 광경은 다른 이들의 쟁신을 완전히 분쇄할 것이다.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라이즌, 결정화된 파편으로 만들어지고 시간 공허 섬유, 크로노 보이드, 컷이다. 너가 보이드 레인을 사용할 때마다 보상을 얻게 되는데 그건 바로 엔트로피 셜드, 멸망당한 우주의 우주적 파편들이다. 이를 모아 너만의 절멸을 직접 창조할 수 있다. 보이드 레인 오블리비언의 모든 버전은 몰락한 브레인 월드들이 충돌하며 탄생하므로 단 두 개도 동일한 것이 없다. 그리고 영원을 원한다면 메타 혼돈 저장소, 메타 케이어스 폴트는 너의 본질을 모든 종말의 반복에서도 보존해 줄 것이며 나머지 모든 것이 멸절되더라도 너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이건 단순한 파괴가 아니다. 이건 초월이다. 보이드레인 오블리비언은 창조의 법칙을 따르지도 그것을 따르도록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그 법칙을 대체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건 도구도 무기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향해 서 있는 절멸 것이다. 너가 보이드레인을 사용할 때마다 보상을 얻게 되는데 그건 바로 엔트로피 세편, 엔트로피 샤드, 멸망당한 우주의 우주적 파편들이다. 이를 모아 너만의 절멸을 직접 창조할 수 있다. 보이드레인 오블리비언의 모든 버전은 몰락한 브레인 월드들이 충돌하며 탄생하므로 단 두 개도 동일한 것이 없다. 그리고 영원을 원한다면 메타 혼돈 저장소는 너의 본질을 모든 종말의 반복에서도 보존해 줄 것이며 나머지 모든 것이 멸절되더라도 너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이건 단순한 파괴가 아니다. 이건 초월이다. 보이드레인 오블리비언은 창조의 법칙을 따르지도 그것을 따르도록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그 법칙을 대체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건 도구도 무기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향해 서 있는 절멸 시절처럼 유연하게 손가락이 움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그녀는 자신의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베토벤과 브람스의 멜로디를 거침없이 연주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녀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닌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사는 삶이 고립된 것은 아니다. 조지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한다.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집안의 정막이 두려웠다. 아무도 없는 공간은 너무 커 보였고
공허함이 가득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지역 카페에 모이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난다. 책 한 권을 사이에 두고 함께 토론하던 그들과의 대화는 곧 깊은 우정으로 이어졌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때로는 웃음을, 시절처럼 유연하게 손가락이 움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그녀는 자신의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베토벤과 브람스의 멜로디를 거침없이 연주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녀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닌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사는 삶이 고립된 것은 아니다. 조지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한다.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집안의 정막이 두려웠다. 아무도 없는 공간은 너무 커 보였고 공허함이 가득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지역 카페에 모이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난다. 책 한 권을 사이에 두고 함께 토론하던 그들과의 대화는 곧 깊은 우정으로 이어졌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때로는 웃음을 나누며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혼자 살지만 고립되지 않은 삶. 그것은 의도적인 연결을 통해 가능해진다. 건강 역시 중요한 요소다. 혼자 사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예전에는 늘 남을 위해 요리하고 남을 위해 일하던 톰슨 씨는 은퇴 후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요가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냉장고에는 패스트푸드 대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식재료들이 가득하다. 그는 자신의 식단을 직접 설계하고 자신을 위한 요리를 즐긴다. 몸은 점점 가벼워졌고 마음도 홀가분해졌다. 그는 이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혼자 사는 삶은 결코 외로운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세우는 용기이며 진짜 나를 찾는 첫걸음이다. 당신은 어떤 삶을 원하는가? 지금까지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묻혀버린 꿈이 있는가? 혹시 아직 시도하지 못한 무언가가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있지는 않은가? 혼자 사는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간이다. 당신이 그 안에서 무엇을 채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 첫걸음은 작을 수 있지만 그것이 모여 큰 변화가 된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무엇 하나 마음껏 펼쳐보고 싶은 꿈이 있다면 이제 그 공간을 만들어보자. 당신의 인생이라는 교향곡에서 첫 음표를 울려보는 순간이다. 혜택 6장,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새로운 열정에 불을 붙이세요. 나이가 든 후 단독 거주를 하는 것은 단순히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재발견할 수 있는 강력한 기회입니다. 공동생활에서 오는 일상과 기대치로부터 벗어나면 진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를 되살리거나 전혀 새로운 관심사를 탐색하거나 혹은 아직 발휘하지 못한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셨나요? 회화를 해보고 싶으셨나요? 외국 요리를 마스터해보고 싶으셨나요? 이제 당신 삶의 캔버스는 온전히 당신 것이라 어떤 색을 입히든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앨리스라는 여성은 70세가 되던 해 자신의 작은 아파트를 개인 음악 스튜디오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과 직장 중심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뒤로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된 이후 중고 피아노를 구입해 매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던 음들이 점차 아름다운 멜로디로 변했고 지금은 가족 모임 때 연주를 선사하고 지역 밴드와 함께 무대에 도섭니다.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그녀에게 자신만의 열정을 찾아주는 선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탐색에는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명상을 해보거나 일기를 쓰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온라인 강의에 등록하는 것처럼 간단한 시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 경험들은 삶의 깊이를 더해주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홀로 있는 순간들이 고요함뿐 아니라 변화의 힘을 가져다주며 자신감과 정서적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혜택 7. 더욱 강력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하세요. 혼자 산다는 것이 고립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사회적 교류를 능동적으로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정원 가꾸기 모임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게임 나이트를 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더욱 깊이 있고 보람 있는 연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 주변에는 단순히 물리적인 가까움이 아닌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혜택 8. 건강과 웰빙을 당신의 방식대로 관리하세요. 혼자 사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건강 관리 방식을 자신에게 맞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정이나 선호에 얽매일 필요 없이 본인의 신체와 정신 상태에 딱 맞춘 생활 습관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사회적 교류를 능동적으로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정원 가꾸기 모임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게임 나이트를 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더욱 깊이 있고 보람 있는 연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 주변에는 단순히 물리적인 가까움이 아닌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혜택 8. 건강과 웰빙을 당신의 방식대로 관리하세요. 혼자 사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건강 관리 방식을 자신에게 맞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정이나 선호에 얽매일 필요 없이 본인의 신체와 정신 상태에 딱 맞춘 생활 습관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영양 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자신의 부엌이 있다면 신선한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로 식재료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외식이나 포장 음식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직접 요리하면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식사 준비는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운동 또한 더욱 개인화되고 즐거워집니다. 거실에서 요가를 하든 공원 산책을 하든 온라인 댄스 클래스를 따라 하든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일정에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몸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운동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수나 좌절이 생겨도 눈치 볼 필요 없이 내일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큰 이점을 얻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명상을 하고 감정을 돌아보고 방해받지 않고 쉬는데 최고의 기회입니다. 조명을 부드럽게 만들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두고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책을 주변에 두면 공간 자체가 안정감을 주는 쉼터가 됩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의 통제권은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사는 삶은 단순히 병원 방문이나 약 복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단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방식대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조언이나 개입이 과도해질 수 있으며 이는 본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조지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지는 딸 에밀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에밀리는 아버지의 안전과 건강을 걱정하며 늘 좋은 의도로 말했지만 그녀의 끊임없는 제안들이 점점 부담스럽고 간섭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노인 요양원으로 옮기시면 어때요? 또는 이젠 그런 활동은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말들은 조지의 자기결정권을 조금씩 앗아갔습니다. 결국 조지는 자신이 어느새 인생의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를 방치하고 쉽지 않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네가 걱정하는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삶을 내가 결정할 권리와 능력이 있어. 이렇게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족 간의 존중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위에 세워집니다. 자식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해도 부모로서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까지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 듦이란 통제권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맞춰 진정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 자녀인 캐런, 엄마가 노라고 말할 때마다 죄책감을 싣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쉬고 싶을 때도 아이를 돌보라고 하고 체력이 한계에 달한 상태에서도 큰 행사를 준비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정말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순 없잖아요. 또는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하죠. 같은 말에 린다는 처음엔 계속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육체적, 정신적 고갈이 심해졌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 희생하는 삶에 대한 회의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수에 린다는 견화를 결심합니다. 그녀는 캐런과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 자녀인 캐런, 엄마가 노라고 말할 때마다 죄책감을 싣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쉬고 싶을 때도 아이를 돌보라고 하고 체력이 한계에 달한 상태에서도 큰 행사를 준비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정말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순 없잖아요. 또는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하죠. 같은 말에 린다는 처음엔 계속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육체적, 정신적 고갈이 심해졌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 희생하는 삶에 대한 회의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수위의 린다는 변화를 결심합니다. 그녀는 캐런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 표현하면서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며 노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죄책감 유발자 앞에서 노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마니플레이티브한 전략을 눈치채고 그것을 막기 위해 확실한 경계를 설정하는 일은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하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길이 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신의 소중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과 에너지가 더욱 귀해지는 시기이기에 누군가 그것들을 무분별하게 착취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관계보다는 당신을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진정한 삶이란 살진 못하지 같은 말로 응답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넘어갔던 그 말들이 반복되면서 사라는 점점 불편함을 느꼈고 자신이 혹시 지나치게 행복함을 과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중요할까요? 질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불만족을 타인의 성공 탓으로 돌리며 그 감정이 관계 전체를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점차 자신의 성취를 숨기게 되고 기쁨을 표현하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질투를 품은 사람은 더욱 외롭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며 진정한 축하나 연결은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불쾌한 감정 이상의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진짜 나를 드러내는 것조차 두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살진 못하지 같은 말로 응답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넘어갔던 그 말들이 반복되면서 사라는 점점 불편함을 느꼈고 자신이 혹시 지나치게 행복함을 과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중요할까요? 질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불만족을 타인의 성공 탓으로 돌리며 그 감정이 관계 전체를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점차 자신의 성취를 숨기게 되고 기쁨을 표현하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질투를 품은 사람은 더욱 외롭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며 진정한 축하나 연결은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불쾌한 감정 이상의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진짜 나를 드러내는 것조차 두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주변에는 당신의 기운을 빼앗거나 가치를 흐릿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당신의 평온과 행복을 우선시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단계를 취할 것인가요?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러한 관계들을 현명하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기. 복한 관계를 극복하고 60대 이후에 꽃 피우는 법.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는 위로와 기쁨을 주었던 관계들이 때때로 감정적인 부담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는 자녀든 죄책감을 이용해 조종하는 가족이든 질투로 인해 당신의 기쁨을 망치는 친구든 이러한 관계들은 서서히 당신의 평안과 자존감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육체적 건강만큼 정서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독한 관계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주변에는 당신의 기운을 빼앗거나 가치를 흐릿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당신의 평온과 행복을 우선시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단계를 취할 것인가요?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러한 관계들을 현명하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기. 독한 관계를 극복하고 60대 이후에 꽃 피우는 법.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는 위로와 기쁨을 주었던 관계들이 때때로 감정적인 부담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는 자녀든 죄책감을 이용해 조종하는 가족이든 질투로 인해 당신의 기쁨을 망치는 친구든 이러한 관계들은 서서히 당신의 평안과 자존감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육체적 건강만큼 정서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독한 관계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의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자녀, 도움이 통제로 느껴질 때. 75세인 저는 대학생들 스스로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딸 에밀리의 도움은 점점 그를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예약은 말없이 잡혔고 나이 든 탓에 정원 가꾸기를 그만두라는 충고는 늘상 나옵니다. 심지어 은퇴 후 거주할 수 있는 시설 안내 책자는 커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사랑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조지는 자신의 삶을 잃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환점에 조지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지만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싶다. 그 한마디로 조지는 다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동시에 에밀리는
도움과 통제 사이의 경계선을 이해하게 되었죠. 왜 중요한가요? 존엄성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아무리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도 부모를 어린아이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경계는 자유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함께 상의하자는 단순한 말이 서로의 존중을 지켜냅니다. 분명하게 표현하기. 네 말은 고마운데 결정은 내가 직접 하고 싶어 라고 말하세요. 부드럽게 교육시키기. 노후 자율성에 관한 자료나 글을 공유해 보세요. 때로는 자녀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억압적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조종하는 사람, 감정적 압박의 실체. 린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할머니였지만 딸 캐런에게는 항상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요구에 밀려 본인의 계획을 포기해야 했고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쉽게 예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캐런의 무기 중 하나는 바로 죄책감이었습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면 당연히 여기 있어야 하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린다는 피로해졌고 결국 남들에게 맞추느라 자신을 잃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겸화의 순간, 린다는 용기 있게 캐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나 자신도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이런 경계 설정은 오히려 모녀 사이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캐런은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행동에 이름 붙이기. 당신이 죄책감을 이용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솔직하게 전달하세요. 이번 주일은 못해도 다음 주에 함께 점심 어떠니? 처럼 유연한 해결책을 제안해보세요. 죄책감 조종은 침묵 속에서 번영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3. 질투 많은 친구, 기쁨을 독하게 만드는 사람들. 유럽 여행을 다녀온 당신이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하자 오랜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 시간 많아서 그런 거 하겠네? 혹은 당신이 새로운 취미나 작은 성공, 스파데이 같은 여유를 즐긴다고 하면 눈살을 찌푸리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겉으론 가볍게 말하지만 그 말은 당신의 기쁨을 깎아먹는 독한 화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인데 겉모습은 무심한 말투라도 그 속에는 당신을 작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자신감까지 흔듭니다. 당신은 점차 자신의 기쁨을 숨기게 되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처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이유도 없습니다. 경계를 세우고 솔직하게 말하며 진정으로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당신은 평화와 만족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 자격을 온전히 누릴 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용기, 자존감과 경계를 지키며 사는 법. 인생 후반전은 단순히 나이만 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온전히 마주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간섭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타인의 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3가지 유형의 관계적 장애물, 지나치게 간섭하는 자녀, 죄책감을 무기로 삼는 이들, 질투심에 사로잡힌 친구를 살펴보고 어떻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경계를 세우고 솔직하게 말하며 진정으로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인생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당신은 평화와 만족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 자격을 온전히 누릴 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용기, 자존감과 경계를 지키며 사는 법. 인생 후반전은 단순히 나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온전히 마주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간섭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타인의 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3가지 유형의 관계적 장애물, 지나치게 간섭하는 자녀, 죄책감의 무기로 삼는 이들, 질투심에 사로잡힌 친구를 살펴보고 어떻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이야기합니다. 원부, 죄책감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감정 조작에 맞서는 방법. 린다는 72세의 할머니로 오랫동안 가족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딸 캐런은 사랑을 의무로 바꾸어 린다에게 부담을 전가했습니다. 라거나 정말 우리를 생각한다면 추수감사절엔 엄마 집에서 하자고 했을 거예요. 라는 말은 린다의 마음속 깊숙이 죄책감을 심어놓았습니다. 점점 더 에너지가 고갈되던 그녀는 결국 한계점을 정리하게 됩니다. 난 이 가족을 사랑하지만 비어있는 컵으로부터 줄 것은 없어요. 내 아니오는 거절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왜 죄책감 유발자가 위험한가? 지속적인 죄책감은 노년기 능치 능력 저하를 30% 증가시킨다는 연구, Journal of Aging Studies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계속 yes 라고 답하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을 잊게 됩니다. 감정 조작에 맞서는 실용적인 대응법, 멈추고 성찰하기. 이 요구는 정말 나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것일까? 가공보세요. 경계 설정하기. 내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건 매달 2번까지야. 주말에는 쉬어야 해. 명확한 선은 오히려 상대방에게도 힘을 줍니다. 자기가치 인정하기. 내 평화가 너의 죄책감보다 중요하다는 태도를 가지세요. 린다는 이후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는 일기장을 시작했고 매주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회복력을 길렀습니다. 결과적으로 딸 캐런도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게 되었고 가족 사이에 건강한 균형이 자리 잡혔습니다. 2부, 질투심에 사로잡힌 친구, 당신의 빛을 가리려는 이들과의 관계 정리법, 성공을 축하할 때조차 누군가의 시선이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로 파리 여행을 다녀온 당신에게 누군가 돈 많으니까 그런 여행도 다 가시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찔끔할까요? 68세의 마거릿은 은퇴 후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오랜 친구 도나는 처음엔 격려의 말을 했지만 점점 시기심을 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처럼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는 말은 겉으론 걱정이지만 사실은 질투의 표현이었습니다. 마거릿은 단호히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베이커리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유산이에요. 만약 제가 성공하는 걸 축하할 수 없다면 이런 대화는 피하는 게 좋겠네요. 질투심의 독성은 무엇인가? 잠재적 방해. 너는 너무 활동적이야. 같은 말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독약입니다. 관계 단절해. 위험. AARP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 중 40% 이상이 독한 인간관계로 인해 사회적 교류를 멀리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빛을 지키는 전략, 거리두기. 당신의 성공을 미워하는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세요. 대화 방향 전환. 당신의 성취도 궁금해요. 요즘 어떤 일에 자부심을 느끼세요? 자신의 성공 당당히 알리기. 당신의 기쁨은 누구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부, 간섭이 지나친 자녀. 자신의 삶을 되찾는 방법. 81세의 조지는 정원 가꾸기와 도서관 봉사활동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딸 에밀리는 아버지의 노화를 걱정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아버지, 도서관 일은 이제 그만두세요. 요양원으로 이사해야 해요. 이 약도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던 조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반항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죄책감, 질투, 과도한 간섭은 모두 당신의 빛을 가리려는 어둠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어둠을 이길 권리와 힘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작지만 확실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자신의 삶을 되찾는 여정은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음 챕터에서 만나요. 용기 있게 나이 드는 법. 왜 70은 새로운 30인가? 당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죄책감, 질투, 과도한 간섭은 모두 당신의 빛을 가리려는 어둠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어둠을 이길 권리와 힘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작지만 확실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자신의 삶을 되찾는 여정은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음 챕터에서 만나요. 용기 있게 나이 드는 법. 왜 70은 새로운 성실인가? 똑성 관계에 숨겨진 다이자. 황금 연령대에서 질투와 신뢰 불능이 자리할 수 없는 이유. 인생이라는 여정을 걸어가며 인간관계는 우리의 일상에 의미와 기쁨, 지지의 끈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끈이 풀어질 때, 혹은 그 속에 질투나 신뢰를 깨뜨리는 태도가 스며들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해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후에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지고 감정적 회복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당신을 격려하고 진심으로 아끼며 응원하는 사람들인지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복성 있는 인간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방어가 아니라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제 그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질투의 무게. 조용한 관계 파괴자 성공을 축하해야 할 순간에도 차갑고 기꼬는 말만 돌아오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도로티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랜 친구 파울라와 함께했던 수십 년간 그녀는 자신의 성취를 나누며 서로의 기쁨을 공유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파울라의 질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게 다 우연일 거야. 또는 그저 행운, 좋은 사람들은 참 잘 사나 봐. 같은 말은 처음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반복될수록 도로티는 자신감을 잃고 점점 자신의 성공을 공유하기를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이 관계는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었으며 자신의 성취가 파울라의 질투라는 어둠에 가려지고 있다는 것을요. 도로티는 용감하게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고 대신 자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질투는 방치되면 단순한 감정이 아닌 관계의 독소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간관계가 진정한 것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의 성공조차도 나눌 수 없게 만드는 심리적 장벽이 됩니다. 내면에서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이들을 멀리하고 진짜로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당신은 모든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2. 신뢰의 취약함. 신뢰할 수 없는 동반자가 에너지를 갉아먹는 이유. 모든 건강한 인간관계의 중심에는 신뢰가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번거로운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 모두에 부담을 주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언제 약속을 지켜줄지 계속해서 의심해야 한다면 그 스트레스는 수면장애, 고혈압,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부담을 감수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만을 선택하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신뢰를 깨뜨리는 이들과 시간을 낭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3. 지지의 원을 구축하세요. 현명하게 선택하고 풍요롭게 살아라. 당신의 황금 연령대는 회상과 안식 그리고 성취의 시기여야 합니다. 독성 있는 관계와의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투와 신뢰 불능은 당신의 정서적 건강을 서서히 앗아가며 그동안 열심히 일궈낸 기쁨마저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사람은 단순히 번거로운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 모두에 부담을 주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언제 약속을 지켜줄지 계속해서 의심해야 한다면
그 스트레스는 수면장애, 고혈압,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부담을 감수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만을 선택하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신뢰를 깨뜨리는 이들과 시간을 낭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3. 지지의 원을 구축하세요. 현명하게 선택하고 풍요롭게 살아라. 당신의 황금 연령대는 회상과 안식, 그리고 성취의 시기여야 합니다. 독성 있는 관계와의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투와 신뢰 불능은 당신의 정서적 건강을 서서히 앗아가며 그동안 열심히 일궈낸 기쁨마저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관계만을 남길 수 있을까요? 빨간 신호등을 조기에 인식하세요. 상대방이 당신의 성취를 자주 무시하거나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항상 자리를 비운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깊은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 설정은 필수입니다. 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것이 단순한 접촉 제한이 될 수도 있고 완전한 관계 종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일은 태엽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건강한 연결을 적극적으로 키우세요. 당신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며 당신이 힘든 시기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세요. 그런 관계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먹여주는 진정한 우정입니다. 상호 존중을 중시하세요. 인간관계는 양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늘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거의 없다면 그 관계를 재평가할 때입니다. 평화를 택하고 극적인 갈등은 피하라.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불안감 때문에 발을 조심스럽게 디디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따뜻하고 든든한 동반자의 품에서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느끼며 살아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노년은 당신이 일생 동안 노력한 결과를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복잡한 갈등이나 독한 관계로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도러티와 프랑크처럼 당신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질투와 신뢰 불능이 삶에 미치는 해악을 직시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딕한 관계를 멀리함으로써 그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당신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을 들어올려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사람들입니까?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라면 당신의 인생 마지막 장은 사랑, 웃음, 그리고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은 그런 아름다움을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당당히 살아가며 당신이 일궈낸 순간들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겨주세요. 예전에는 기쁨을 나누던 친구가 어느새 의심과 불편함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도로시라는 한 중년 여성은 인생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을 모두 성취하며 살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 이야기, 번영하는 사업, 건강 목표 달성 같은 중요한 이정표들을 오랫동안 가까운 친구 폴라와 함께 나눠왔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폴라는 도로시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는 무심한 듯 비꼬는 말투로 반응하거나 그녀의 노력과 결과를 축소해서 받아들였다. 글쎄 누군가는 그냥 운이 좋지. 도로시가 승진 소식을 전했을 때 폴라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또 당신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라고 말하며 그녀의 성취에 대해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처음엔 그런 말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도로시도 점점 그것들이 쌓여가자 마음이 불편해졌다. 폴라의 질투는 두 사람의 우정 속에 스며들었고 도로시는 이제 자신의 성공을 공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다. 결국 그 관계는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피로감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도로시는 질투를 바탕으로 한 우정은
자신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어렵지만 폴라와의 관계를 조금씩 멀리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응원해주고 성장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도로시는 다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고 진짜 소중한 관계만을 골라내며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노후에 접어든 시기에 있어서는 특히 이런 질투로 얼룩진 관계가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감정을 통제할 순 없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삶 속에서 어떤 공간을 줄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질투 속에서 우정을 찾는 대신 진심으로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순간들을 제대로 즐길 수 있고 더 가치 있는 연결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인생은 너무 시기이기 때문이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는 것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우리의 안정감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까지 위협한다. 프랭크의 사례를 보자. 프랭크는 오랜 친구 빌을 위해 언제나 곁을 지켜왔다. 재정적인 도움부터 감정적인 지지, 실질적인 조언까지 힘든 시기마다 그는 빌을 도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프랭크는 빌의 행동 패턴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일정 변경, 물건을 돌려주지 않음, 그리고 늘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 심지어 프랭크가 빌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도 빌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처음엔 프랭크가 빌의 변명을 받아들였다. 혹시 그도 요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 결국 프랭크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빌을 믿을 수, 시기이기 때문이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로 주변을 태우는 것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우리의 안정감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까지 위협한다. 프랭크의 사례를 보자. 프랭크는 오랜 친구 빌을 위해 언제나 곁을 지켜왔다. 재정적인 도움부터 감정적인 지지, 실질적인 조언까지 힘든 시기마다 그는 빌을 도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프랭크는 빌의 행동 패턴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일정 변경, 물건을 돌려주지 않음, 그리고 늘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 심지어 프랭크가 빌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도 빌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처음엔 프랭크가 빌의 변명을 받아들였다. 혹시 그도 요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 결국 프랭크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빌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결국 프랭크는 자신의 정신적 평온을 지키기 위해 선을 그었다. 빌에게 기대는 걸 멈추고 자신이 공유하는 개인적인 정보의 양도 줄이기 시작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프랭크는 자신이 존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관계만이 진짜라고 느꼈다. 불확실성과 실망감이 반복되는 관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이 시기에 당신의 에너지는 단 한 방울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자원이다. 그 자리를 채워야 할 사람은 당신의 신뢰를 존중하고 삶의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신뢰를 저버리는 동반자들은 단지 감정적 고통만이 아니라 육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누군가의 약속이 지켜질지 끝없이 걱정하는 스트레스는 고혈압,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인생은 소중하다. 그러므로 당신이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소중함에 걸맞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일단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신의 삶을 책임지고 지지해주며 진심으로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자. 당신의 행복은 물론이고 건강까지도 그것에 달려있다. 이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맞이하며 기억해야 할 것은 건강하고 따뜻한 우정이야말로 삶의 만족을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이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승리를 함께 기뻐해주고 어려운 순간에도 곁을 지키며 소속감이라는 따뜻한 힘을 전해준다. 반면 독한 관계는 당신의 기운을 빼앗고 삶을 복잡하게 만들며 필요 없는 짐을 지우곤 한다. 질투와 배신, 불신으로 가득한 관계를 알아차리고 그로부터 거리를 두는 일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로 구성된 건강한 인간관계의 공간을 유지할 수 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열쇠이다. 제8장 드라마 여왕. 당신의 황금 연령에 혼란이 들어올 수 있을까? 드라마 여왕이라는 성격 유형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작은 문제를 극심한 상황으로 부풀려 세우며 주변을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로 몰아넣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엔 재미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평온함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시기에 이런 드라마는 지치기 마련이죠. 왜 드라마 여왕과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우선 드라마는 정신적으로 피로하게 만듭니다. 당신을 긴장 상태로 유지하며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서 얻은 조용함과 평온함을 빼앗습니다. 누군가가 자주 혼란을 일으키거나 작은 문제를 큰 위기로 만들어 놓으면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의미 있는 긍정적인 대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이나 방해로 인한 스트레스는 잠을 못 자게 하고 혈압을 올리며 면역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가치가 있겠습니까? 드라마 여왕은 감정적 불안정을 조장합니다. 그녀의 과도한 반응을 피하려면 항상 경계해야 하며 그녀의 과도한 요구에 따라야 하는 상황은 마치 압력솥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들은 종종 무조건적인 관심을 원하거나 자신이 과장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당신의 필요를 가리고 감정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로하게 만들죠. 결국 이 지속적인 혼란은 당신의 평온함과 행복을 점차 깎아내립니다. 예를 들어 클레어라는 노인 여성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촌 마르시는 전형적인 드라마 여왕입니다. 마르시는 자주 전화를 걸어 이웃이나 가족들과의 작은 오해나 싸움을 말로 들려주며 모든 대화가 위기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처음에는 클레어가 따뜻하게 대했지만 결국 그녀는 매번 전화 후에 긴장되고 불안하며 감정적으로 피로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클레어는 더 이상 견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늙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마르시와의 관계에 경계선을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줄이고 그녀의 드라마적인 이야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클레어는 부드럽게 설명했죠. 내가 지금의 삶을 즐기고 싶고 내 감정을 보호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마르시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클레어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덜었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도 마르시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당신의 에너지를 지켜야 합니다. 드라마는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주변에 평온함과 긍정적인 사람들을 두세요. 나이를 먹으며 얻은 평온함을 누릴 자격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불필요한 드라마를 떠나면 당신의 감정적, 신체적 건강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제9장 과도한 의견 제시자. 당신이 필요 없는 무단 조언. 이제 또 다른 어려운 성격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과도한 의견 제시자입니다. 이들은 가족이든 친구든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 모든 것에 의견을 내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당신이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그 의견을 꼭 들려줍니다. 가족들이 대부분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끊임없는 조언은 당신을 마치 확대경 아래에 둔 듯이 느끼게 합니다. 조금의 조언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이면서도 무단적인 조언은 답답하게 만들죠. 지원받는 듯한 느낌 대신 당신은 결정을 의심하게 되고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되며 모든 결정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자신감을 해치고 특히 그들의 판단이 무시하거나 혹평 같을 때 더욱 스트레스를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율성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당신은 수십 년간 경험과 지혜를 쌓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시는 당신의 독립성과 자기 존중감을 손상시키고 당신이 무시받고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과도한 의견 제시자는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평온함을 방해합니다. 당신이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진정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당신은 비판을 피하거나 자신의 선택을 변호하려는 생각에 매몰되기 쉬워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마치 계란 위를 걷는 듯한 감정을 느끼며 단순히 자신을 느끼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린다라는 고령 여성은 독립성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조카 그레그는 끊임없이 무단 조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레그는 린다의 식단을 묻거나 취미를 비판하거나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조언하는 등 모든 것에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린다가 그냥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이 점점 마음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고 가족 모임에서 방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린다는 자신의 독립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레그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했고 그녀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선택을 중시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린다는 다시 자유롭고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도 과도한 의견 제시자가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배려가 아닌 필수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당신의 독립성을 축하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세요. 결국 당신의 노년은 기쁨과 만족,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한 시기여야 합니다. 당신이 한 결정마다 변명해야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에 누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평온함을 위해 서둘러 행동하세요. 당신은 그보다 더 나은 삶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하루가 폭풍처럼 흘러가는 삶을요.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그런 폭풍바입니다. 경호는 잠시 머무르는 손님에 불과하고 늘어나는 소란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삶. 바로 극적인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드라마 퀸들의 존재로 인해 평화가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그곳에 마시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바다를 들끓게 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극 무대처럼 꾸몄습니다. 그녀에게 장보기 목록을 잊었다는 것은 곧 깊은 절망의 이야기가 되었고 메시지에 늦게 답장하는 일은 개인적인 배신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매 문장을 점점 더 큰 목소리로 말하며 모든 순간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했죠. 그리고 그런 그녀 옆자리엔 조용한 힘과 부드러운 영혼으로 알려진 사촌 클레어가 서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울릴 때마다 방 안에 폭풍이 몰아쳤고 클레어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끝없는 공연에 시달리는 관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분위기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당신의 평안을 천천히 갉아먹는 침식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눈치채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두려움이 들 정도로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정적을 갈망합니다. 햇살이 가득한 정원을 원하지만 드라마 퀸들은 정원이 아닌 무대만을 봅니다. 그들은 주목받기를 요구하고 반응을 기대하며 당신이 쉬고 싶어하는 곳에 갈등이라는 지뢰밭을 묻어놓습니다. 대가야 어떻겠습니까?
마음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고 피곤함은 쌓이며 밖은 맑아도 마음속 하늘은 늘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언젠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클레어는 다른 사람의 혼란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논쟁이 시작되면 중간에 전화를 끊기도 하고 부드이면서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너를 진심으로 걱정해. 그렇게 그녀는 스스로의 삶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오후 시간은 다시 그녀의 것이 되었고 조용한 차 한 잔, 방해받지 않는 책 읽기, 걱정 없이 산책하는 발걸음들이 돌아왔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그녀는 다시 평안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줄리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 의견을 내세우는 유형이죠. 린다의 새 헤어스타일은 너무 짧아. 저녁 식사는 맛이 없어 보여. 그리고 동네 이사를 결정한 건 경솔해. 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판단을 걱정이라고 포장했고 그 말들은 린다의 자율성을 찌르는 바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린다는 자신감을 잃어갔고 즐거움조차도 희미해지고 말았습니다. 부탁도 없이 주는 조언은 겉보기엔 친절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된다면 영혼을 가둔 채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건 암묵적으로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가는 것은 승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권리와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린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서도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하루를 개방된 하늘 아래 요가와 조용히 자라나는 식물들, 판단이 아닌 궁금함으로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과 함께 채웠습니다. 대화는 변화했고 이제는 비판이 아닌 호기심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줄리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논쟁이 아닌 린다의 웃음소리가 다시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입니다. 구부러지지 않고 피어나세요. 당신 삶의 정원에서는 드라마와 독단적인 의견을 가진 이들이 늘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 정원에 뿌리를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평안을 위해 울타리를 세우세요. 따뜻함을 주는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태양빛 같은 사람들이든 소란스러운 바람이든 당신은 누구와 함께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오랜 삶을 살아오며 무엇이 자신을 살찌우는지, 무엇이 에너지를 빼앗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이들을 놓아주고 마음을 북돋워주는 이들로 주변을 채이세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좋지만 당신의 평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선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후반 인생은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즐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고요함을 되찾고 자신만의 리듬이 가장 중요한 성원, 생연을 만들기 위한 계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제목, 평안을 되찾기,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독한 결단.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단순히 나이듦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자신만의 리듬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죠. 그런데 그 소중한 평온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우리의 기운을 빼앗고 마음의 짐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지금 바로 멀리해야 할 때입니다. 4번째 드라마킨,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감정적 폭풍. 당신에게도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사소한 일도 대서사로 바꾸어 말하는 사람. 전화 한 통이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른바 감정적 광풍인 그녀는 친구나 가족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당신의 평온을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클레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지만 사촌 마시에 전염만 걸려오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웃과의 작은 다툼조차 마치 스페인어 연극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고 장보기 하나도 마치 정보 수집 작전처럼 변했습니다.
클레어는 점점 피로해지고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왜 문제가 될까? 이른 감정적 흡혈균이죠. 이들은 단순히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에너지를 빨아먹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스트레스 창고. 이런 상황은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죠. 평온 파괴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수록 내면의 평온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도록 방치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클레어의 변화점. 클레어는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마시의 드라마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그녀는 전화통화를 좋은 이야기 위주로 제한하고 감정적 소모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고 웃음이 다시 돌아왔으며 오랜만에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 감정적 경계 만들기. 나는 오늘 좋은 이야기만 나누고 싶어 라는 말로 대화 방향을 바꿔보세요. 관계의 정리. 긍정적인 사람들만을 주변에 두세요. 인생은 감정적 소용돌이와 함께할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방법은 이고가 아니라 셀프 리스펙트입니다. 이방아형, 조언 같지만 사실 폭력인 잔소리. 다른 유형은 이렇습니다. 무슨 일이든 자본이라는 이름대로 당신의 선택을 비판하는 사람. 외모, 생활 방식, 취미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재판대 위에 올라갑니다. 도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원 가꾸기에서부터 옷차림에까지 도나의 말은 늘 비판으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어느새 린다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고 자신감은 점점 무너졌죠. 왜 해로울까요? 자존감 저하시키기, 지속적인 비판은 당신의 자기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나이 80이 되어서도 내가 맞았을까? 라고 물어야 하는 상황이 과연 정상일까요? 자율권 침해. 인생은 타인의 허락 없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 권리를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판의 폭군. 이들은 관심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통제입니다. 당신의 삶을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린다의 각성. 린다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고 선언하며 도나의 잔소리를 단호히 막아섰죠. 대화, 관계, 접촉은 그 자원을 채우거나 빼앗습니다. 독한 결단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며 등을 돌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일은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을 향한 진정한 사랑 말이죠.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충분히 마다릅니다. 긴 인생 동안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질문해보세요. 이 관계는 나를 행복하게 하나?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나? 기억하세요. 당신은 평온을 지킬 권리가 있고 에너지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끊어내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숨을 쉬세요. 가볍게. 대화, 관계, 접촉은 그 자원을 채우거나 빼앗습니다. 독한 결단은 배신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며 등을 돌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일은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을 향한 진정한 사랑 말이죠. 야, 마무리.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충분히 맡을 서락이 없습니다. 긴 인생 동안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질문해보세요. 이 관계는 나를 행복하게 하나?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나? 기억하세요. 평온을 지킬 권리가 있고 에너지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끊어내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숨을 쉬세요.
가볍게, 자유롭게.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목소리로 새롭게 써나갈 시간입니다. 한때 꿈을 가득 아는 여자 리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그녀의 머리 위를 떠다니며 감시하듯 지켜보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언니 수잔이었습니다. 수잔은 악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녀는 미나를 깊이 사랑했고 아마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두 사람 모두에게 부담이 되곤 했습니다. 리나가 하는 모든 선택, 무엇을 먹는지, 어디에 사는지, 가족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그것들 하나하나마다 수잔의 의견이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리나가 그런 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들이 걱정과 관심 속에 담겨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수잔의 조언 없는 조언들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 리나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수잔은 모든 것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말을 꺼내면 너무 답답하지 않아? 라고 말했고, 나이든 지금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는 이야기에는 이제 그만 좀 어른답게 행동해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할 때도 리나가 접시에 담은 음식 하나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한 입 한 입이 판단의 대상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리나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수잔의 눈에 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들은 끝없이 이어졌고 리나는 점점 피로해지고 상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리나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끊임없는 개입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단순히 피로함을 넘어선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행복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조용하지만 단호한 결심을 한 리나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수잔과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태도는 확실했습니다. 네가 좋은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아. 정말 고마운 마음이야. 하지만 이제 나를 믿어줘. 내가 내릴 결정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만약 네 조언이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물어볼게. 그녀의 목소리엔 분노가 없었고 오직 명확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선택을 존중해 주길 바라. 평가하거나 간섭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처음엔 수잔이 당황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치던 리나가 아닌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밝힌 리나를 보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잔은 조금씩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리나가 자신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자신의 사랑이 때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몇 주가 지나고 리나는 자신 안에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선택을 해도 그것을 방어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지고 대신 자유로움과 자신감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삶을 스스로 주도한다는 느낌, 진정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 역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긴장과 갈등이 가득했던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로 서서히 변화했죠. 리나는 깨달았습니다. 경계란 차단의 수단이 아니라 더 건강한 인간관계로 나아가는 달이라는 것을요. 이야기는 단지 리나의 성장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중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종종 자신의 자율성조차 의심받는 듯한 감정을 받게 있나요? 스트레스를 주고 있진 않나요? 당신을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에너지를 빼앗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미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용기 있게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경험하세요.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간단히 5스을 남겨주세요. 또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영을 남겨보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린다와 수잔은 수십 년에 걸쳐 탄탄한 유대감을 이어왔다. 웃음도 함께 나누었고 슬픔도 함께 겪었으며 수많은 가족 행사 속에서 서로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수잔은 늘 보호 본능이 강한 언니였다. 그래서인지 린다의 삶의 모든 측면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 있나요? 스트레스를 주고 있진 않나요? 당신을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에너지를 빼앗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미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용기 있게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경험하세요. 또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영을 남겨보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린다와 수잔은 수십 년에 걸쳐 탄탄한 유대감을 이어왔다. 웃음도 함께 나누었고 슬픔도 함께 겪었으며 수많은 가족 행사 속에서 서로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수잔은 늘 보호 본능이 강한 언니였다. 그래서인지 린다의 삶의 모든 측면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 잦아졌다. 린다가 넓은 집에서 좀 더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수잔은 그것부터 문제 삼았다. 그런 곳에 살면 외로워질 거야. 또 나이 든 만큼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 걱정하며 마치 린다가 스스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것처럼 말했다. 심지어 명절 식탁의 음식까지 분석하며 그 형태나 양, 조합까지 지적하곤 했다. 처음엔 린다가 인내심 있게 듣고 받아들였다. 모두 사랑과 걱정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잔은 정말로 린다를 위해 최선을 바라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점점 더 그런 말들이 자주 쏟아져 나오자 린다는 점점 무거운 짐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이 내리는 어떤 결정도 자유롭지 않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수잔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았던 것이다. 그녀의 의도는 분명히 애정에서 비롯되었지만 전달 방식은 린다에게 작게 느껴짐, 의심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정서적인 소모를 안겨주었다. 모든 조언이나 평가가 어딘가에서 판단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마치 린다의 선택이 수잔이 생각하는 최선과 일치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는 듯이 들렸다. 결국 그 결멸은 큰 다툼 없이 찾아왔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다. 단지 말로 표현되지 않은 답답함이 쌓여가며 어느 순간 명확한 깨달음이 되었던 것이다. 어느 날 린다는 수잔을 불러 앉혔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네 걱정이 얼마나 진심에서 우러난 건지 알아.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할 것 같아. 조언이 필요할 때는 내가 직접 부탁할게. 수잔은 당황했다. 이런 린다의 모습은 낯설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서로의 관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린다는 더 이상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가벼움과 자유를 느꼈다. 다시 한번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즐기는 기쁨을 찾게 된 것이다. 수잔 역시 조금씩 변했다. 꼭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두 자매의 관계는 이전의 갈등 넘치던 동역학에서 벗어나 함께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성숙해졌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의 자율성을 조금씩 앗아갈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은 누구에게든 자신의 삶을 좌우당할 의무가 없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평안, 독립성, 그리고 오랜 노력 끝에 쌓아 올린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누군가 계속해서 조언을 강요하거나 평가를 멈추지 않을 때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무례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성장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에너지를 빼앗고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 곁에 남아있느냐다. 우리를 응원하고 축하해주는 사람은 우리 하루를 밝혀주고, 반면 우리가 피곤해지게 하는 사람은 그 순간이 지나간 후에도 긴 그림자를 남긴다. 독해력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독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간섭하는 가족, 비판일색인 지인, 혹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드는 사람들까지 이러한 존재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정서적 건강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다. 시간은 소중하다. 당신은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삶의 여정을 이해하며 마음 따뜻하게 만들어줄 사람들과 함께 보내 deserves it. 잠깐 멈추어 생각해보자.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복수나 반감이 아닌 순수한 자기 사랑에서 출발해 경계를 설정해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고갈시키는 관계 대신 진정으로 당신을 키워주는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세월을 아름답게 보내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존중받는 삶,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지킬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의미한다. 세월을 아름답게 보내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존중받는 삶,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지킬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의미한다.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하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줄 수 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길 바란다. 삶의 다음 장을 맞이하는 당신이 더욱 풍요롭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조언과 지침을 전할 예정이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기를 고대한다. 당신의 하루가 평안과 목적, 그리고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번 작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 일본식 직역이 아닌 한국어의 어순과 표현에 맞게 매끄럽게 번역, 감정의 풍부함, 등장인물의 감정, 상황의 흐름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공감 유도, 문장의 흐름과 연결성, 원문의 맥락을 충실히 재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문장 구조를 유지, 확장 및 자연스러운 부가 설명, 원문 정보는 그대로 유지하되 문맥상 필요한 경우 자연스럽게 추가 설명을 통해 문장을 더 풍부하게 구성. 필요하시면 이 글을 바탕으로 블로그 포스트, 연재 에세이 형식 또는 SNS용 콘텐츠로도 리메이크해드릴 수 있습니다.